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 조치해야 하고 사법처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가벼운 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표현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 등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남 원장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전횡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며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 대표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검찰 수사는 비정상이라며 남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은 엄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 조치해야 하고 사법처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하루빨리 검찰이 남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국정원 핵심 간부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자 그동안 중국 음모론 등을 펴며 국정원을 감싸온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도 김진태 의원과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3인방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한 서울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원을 비호하기에 바빴던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와 김진태 의원, 그리고 정보위 소집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은근슬쩍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 간부들로서 도리가 아니라며 정상적인 정치적 윤리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크게 반성하고 당장 당직과 국회직 등 일체의 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 무기까지 가능하거든요. 처벌이. 네. 예. 근데 간첩 증거 조작 또한 간첩죄와 똑같은 비중으로 중죄로 다루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간첩 증거 조작이 됐다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것이 가짜다, 유지됐다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것을 증거 조작했다라는 것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을 저희가 가서 봐도 지금 이 판국에도 유지됐다고 보지 않는다. 또 다른 협조자의 말에 의하면 진본이라고 그런다. 네. 그러니 저희는 믿는다. 유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해서 결국은 사법 처리를 면하고자 하는 꼼수 출구 전략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네. 여기에 지금 발맞춰 춤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가벼운 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표현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친박 핵심인 홍 총장은 MBN에 출연해 훌륭한 군인으로서 나무랄 데는 없지만 스파이 작전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나름대로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감싸며
저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며 당 안팎의 남 원장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간첩이 지금 거짓이다가 아니라 예. 말하자면 그 문서가 지금 거짓이다라는 증거가 지금 예. 거짓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이 국정원이라는 데가 이제 그 군인 오퍼레이션하고 이게 스파이 오퍼레이션하고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군인 생각하고 이제 요원 생각이 좀 다르고. 이게 스파이는 우리 007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하여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 이제 국익을 위해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일종의 스파이 오퍼레이션인데 예. 아마 그런 데 있어서 약간 그 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셨고 예. 또 훌륭한 군인으로서 나무랄 데 없지만 이 스파이를 오퍼레이션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약간의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이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연합과의 신당 창당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정치연합과 함께 추진 중인 신당 창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16일 열리는 신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합니다. 호남비하 발언 등 막말을 한 변희재 씨가 종편 채널A에서 영구 출연 정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소위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변희재 씨가 지난 1월 14일 출연해 호남은 민주당의 포로다, 좋게 표현해서 포로지 노예라며 호남인들이 부산 정권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90% 몰표를 주는 것은 정신질환이라는 발언을 집중 심의했습니다. 이기용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심의에 참석해 변 씨 발언에 대해서 그 표현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지역민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드린다며 이에 변 씨를 채널A 모든 프로그램에서 영구 출연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는 공약을 놓고 두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 사이에서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포항시장을 지낸 박승호 예비 후보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전후 신생독립국으로 세계에서 꼴찌로 못 살았던 대한민국을 산업화로 오늘날의 세계 인류국가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분이라며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의 공을 기념하자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참 논란이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의미겠죠. 예.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님 정말 전후 신생 독립국으로 또 전쟁까지 겪은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아마 꼴찌로 못 살았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대한민국을 산업화 근대화로 오늘날 세계 인류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다. 이건 다들 공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화, 근대화의 주역. 예. 그렇죠.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5천 가난의 한을 풀고 정말 대한민국 오늘 세계적인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준 그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에 왜 그렇게 인색한 분들이 많은지. 이에 박창호 예비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공이 많은 만큼 과도 많은 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고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그에 따른 시기에 박승호 후보가 공약을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본인 이름 알리기 정도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이전에는 일본군 장교도 하셨고 또 결정적으로 그 교과서에 오를 그 위인은 전혀 아니다는 게 본인이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돌아가실 때 여대생을 불러 술자리를 했고 유명 연예인이 그 옆에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 정말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과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역사적으로 평가는 정말 나중에 냉정하게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4주기를 맞아 모레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광장에서 플래시몹 행사가 개최됩니다. 봉사단체 나라사랑 봉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는 주제로 국화꽃과 태극기를 동원해 진행됩니다.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해병대 장병의 모든 북 공연과 국방부 의장대의 의장 시범, 추모의 벽 헌화와 태극기 헌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총 381억 원, 1인당 평균 1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국회의원 후원금 자료를 보면 후원회를 두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98명의 국회의원 후원금은 381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후원금은 19대 총선이 있었던 2012년 후원금 총액보다 67억 원이 줄었고 1인당 평균 후원금도 3,200여만 원 줄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95억 5천만 원, 민주당 162억 6천만 원, 통합진보당 8억 6천만 원, 정의당 7억 7천만 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기준금리가 2.5%로 10달 연속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고 물가 수준은 낮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중수 한은 총재가 참여한 마지막 금리 결정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이스트 할렘에서 주거용 빌딩 2동이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로 붕괴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2명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CNN 방송과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가 최소 3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9명이 실종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테러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도지사 선거 출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5년 동안 교육감을 하며 교사 권리와 학생 인권을 위해 혁신학교를 만들어 교육 변화를 가져왔다며 경기도정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는 요청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자승 스님은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이뤄내는 등 큰일을 했다며 균형을 잃지 말고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때늦은 폭설이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제주와 경남지방에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 영서남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폭설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6.1도, 습도는 47%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